주변에 반드시 두어야 할 긍정적인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알려드릴게요. 이런 특징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꼭 옆에다 두시고 꼭 배우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뭘까요? 그냥 웃기만 잘하고 그리고 좋아 이런 얘기만 하는 게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은 쪽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도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인지하더라도 더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 1%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거 99%를 못 보는 사람들이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될 가능성 1%를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을 때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장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것이 금수저라서 혹은 항상 갖춰져 있어서 혹은 풍요로워서 가능한 것만이 아니에요. 타고난 긍정성도 있기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후천적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양가 감정이 있어요. 긍정적인 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 반, 부정적인 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 반. 그 중에서 그 약간의 차이에서 긍정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요, 아주 쉬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불만만 갖는 건 수동적인 사람들, 그 상황을 순응해버린 사람들의 합리화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도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다 둘 수 있고, 왜 긍정적인 사람을 둬야 되는지도 알아야 내가 그 태도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도전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해요. 자격증도 많이 따고 취미생활도 되게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가볍게 한두 번 하다 끝내는 게 아니고 끝장을 보고 다시 새로운 걸로 하기도 하고, 직업을 새로운 걸로 도전하기도 하고, 같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하는 그런 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시작을 할 때 저지르고 도전을 쉽게 하죠.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성 가능하지도 않으면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이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거든요. 이거는 긍정성이 아니라 회피예요. 회피. 진짜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나 자기의 능력 밖의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했더라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년짜리 이 플랜을 짜기도 해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시행착오라고 말하면서 그 실패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하다못해 내가 어떻게 목표를 바꿔야 되는지까지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실패를 다시 재해석하고 배울 점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실패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실패를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실수해서 배우고, 그리고 시행착오하고, 또 연습하고, 또 실패하고 연습하고, 실패하고 연습하고, 실패하고 연습하고를 무던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 실패라고 하는 건요, 포기하는 순간 실패잖아요. 실수에서는요,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고 나면 그 배움에서부터 성장이 시작돼요. 세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스로한테 정직해요. 이렇게 정직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나를 정말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직한 사람들은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동일하고요. 말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자기가 뭘 하는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눈으로 안 본다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를까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한테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남한테도 정직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실수를 받아들이죠. 이런 태도가 사실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건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능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고 이 지식 수준이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 어느 쪽이 더 낫거나 못하거나 더 높거나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목표를 정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경험을 좀 더 먼저 한 사람과 좀 늦게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낫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그 어떤 비교도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꾸준히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은 자립심, 독립심 이런 것도 다 부족하고요.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기준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은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 동기를 찾아내요. 동기부여라는 건 장애물이 있을 때 내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까지 스스로를 독려하는 것, 그리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동기부여거든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눈에 좋아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그 이유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스스로 나오는데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장애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일에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그 동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았을 때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가 느꼈을 때 자기 스스로도 감탄스러운 동기를 가졌을 때 사실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진짜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꿈을 꾸었을 때 그 이유가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꿈을 쫓는 이유가 정말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자기만의 이유로 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일에서 정말 성취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자, 여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대해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쉽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정직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악플러가 왜 악플러가 되냐면요, 악플러는요 계속해서 악플을 달 곳을 찾아내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갈등, 내 내면의 분노를 쏟아낼 곳을 찾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싫기 때문에 남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악플의 진짜 본성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것에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긍정적이 돼요. 이 말은 이기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자기가 해석을 하고 그걸 동기부여를 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도요 되게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을 돈 벌려고 해.
이 사람하고요, 나는 이 일이 나의 소명이야, 죽기 전에 반드시 이뤄야 하는 소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질적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장소에서 자신만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7번째는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을 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스스로 개척해 나가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실수일 수도 있고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별거 아니야, 짜증났어, 진짜 짜증나, 아니 왜 이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어. 그러면 과연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자부심이 느껴질까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직장 생활 하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건 자기의 성향, 자기의 가정환경, 자기의 외모,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서 경험이 모두 달라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배울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뭐 다 갖고 있는 완벽한 사람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혹은 한두 가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1번이 있고 이 사람한테는 2번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1번만 배우면 되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2번만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7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시고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곁에다 두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